이게 아이고 자 왜 달러나 원화 같은 돈이 왜 미래에 국가가 국민한테 갚아야 할 부채냐. 자 이거를 여러 가지 제가 각도로 설명했는데 제일 쉬운 게 수표예요. 자 10만원짜리 수표가 있죠. 자 보통 수표는 십진법으로 해서 보통 발행해요. 그리고 100만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 1억원짜리 수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저기 그 발행한 주체가 어떤 은행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은행이 책임져야 돼. 국민은행에서 수표를 100만원짜리 발행했다 합시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합시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그거 다른 은행 가면 어떻게 돼요? 바꿔지긴 바꿔져요. 예금이 돼.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저기 거의 소각 처리를 바로 해버려요. 이건 폐기 수표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 자리에.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쪽 은행에다 그걸 이제 보내주고 이쪽으로 현금이 들어와. 그리고 폐기 이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쪽 은행 원래 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큰 수표가 들어오면 타 은행 수표 예금으로 큰 수표가 은행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민해 은행. 왜? 그 사이에 그 은행이 망할까봐. 우리가 받아놓고 예치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예치를 했어 예금에다가.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망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곤두세워요. 특히 액수가 많은 수표가 타은행으로 들어와. 예금금을. 그럼 예민해 은행원들. 은행원들 봐봐. 타은행 수표 예금 한다고 주면 받을 때 어떻게 굉장히 액수가 크면 예민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쪽 은행에 저장하고 들어왔다 오고 예금이 들어온 그쪽에서 예금이 이쪽 전산으로 들어와야 돼. 안 둬야 돼. 왜? 그 사이에 은행이 망하면 그 수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못 받게. 은행 간에도 다른 은행 수표를 압니다. 이거 은행원들은 다 알 거야. 은행 간에도 어떻게 다른 은행 수표를 압니다. 네, 그 사이에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수익 못 받아.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누가 덤탱이 써야 돼? 은행이 그걸 받은 은행이. 자 수표는 이게 하나은행 거야. 근데 국민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어. 그럼 넣어줘야 돼. 근데 아직 저쪽 은행에서 현금이 안 돼. 그럼 이 사이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덤탱이를 써요? 이 국민은행이 어떻게 덤탱이를 써요? 그래서 예민해. 그래서 예금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표가 들어오면 며칠 동안 예금을 못 잡게끔 받는 거예요. 수표가 들어오면 3일 정도 액수가 크면 3일 동안은 어떻게 예금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은행 수표, 자기 은행 수표는 바로 되는데 타은행 수표는 왜? 그 사이에 망하면 큰일 나니까. 액수가 크면 그래. 왜? 서로 간에, 자, 그걸 뭘 보면 아냐? 자, 은행 간에도 다른 은행 수표를 봅니다. 그 사이에 은행이 망하면 그 수표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그 수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복잡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은행들이 수표 한 포로 못 찍어내게 하려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은행들이 수표를 겁나게 찍어냈어요. 수표를 겁나게 찍어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걸 꼭꼭 숨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게, 딴 나라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 좀 심해. 이제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 군부정권 때부터 그래. 이 밀실 화폐 경제가 따로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 은행들 다 망해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대한민국 은행 내가 봤을 때는 다 자본 잔식돼. 그러면 이 수표, 부도난 수표를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은행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은행 생돈 다 거기다가 어디가 갈아 넣어야 돼. 부도 수표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벤자민 그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부터 설명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IMF 때 이게 개 작살이 났어. 그래서 은행들이 그 당시에 다 망해요. 수표 가지고 한번 장난을 해서. 자, 이제 IMF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 자, 이제 무분별하게 이게 대출도 해준 것들지만, 은행들이 그 당시에 부도 수표를 엄청나게 찍어대요. IMF 때. 예, 무분별한 통화를 갖다가, 그냥 통화라고 할게요. 무분별한 통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걸 개인이든 은행이든 기관이든 어디서 찍어대면, 그건 부채예요. 부채를 막 문서를 찍어낸 거야. 나중에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알만한 사람은, 금융 쪽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거. 이게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제. 한번. 사람들이 관심 없어. 예전에 IMF 때 어떻게 됐냐? IMF 때 자주 생각하면, 보통 이런 부호들이 어떻게 돼요? 금고가 있었지. 회사나 서재나 이런 데다 금고를 놔. 그럼 보통 뭘 많이 쟁여놨냐? 그 당시에 수표를 많이 쟁여. 부호들. 왜 그냥 원화를 쟁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추적을 다 해. 달러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원화를, 이게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 금고에다 쟁여놓으면 추적을 다 해. 그러면 내가 부자인데 내가 돈이 많다는 거를 당국이 알면 어떻게 해요? 뜯으러 와. 세금 뜯으러 와. 근데 세금 뜯기기 싫잖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 눈덩이가 80년대부터 시작돼. 80년대 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부자들이 많이 탄생해. 산업을 해서. 나중에 부자들이 탄생하면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잖아. 이게 세금을 내지에 안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잔머리를 풀려. 이게 뭐냐? 수표야. 그럼 내가 어딘가 뭔가 이거 돈을 이게 돌릴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물 밑에서 싹싹싹 돌아야 돼. 수면 위에서 싹싹싹 돌면 어떻게 당국에서 다 포착돼. 큰 돈은 다 포착이 돼. 우리 같은 작은 돈들은 신경도 안 써, 당국에서. 염려봐. 근데 굉장히 이게 큰 천문학적인 돈이나 큰 돈이 이게 위에서 이게 움직이면 바로 포착이 돼. 수면 위에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수면 밑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발달해. 그럼 수면 밑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원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걸려. 일단 돈을 거래를 해야 돼. 근데 원화가 왔다 갔다 하면 뭐 다 걸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돈이 있다는 게 다 들키죠? 그럼 다 뺏겨. 세금으로 뺏기도 뭘로 뺏겨? 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금도 그렇고 당구로부터 안 들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 돈을 갖다 유통을 시켜야 되지, 이게. 근데 현금은 다 들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싹 다 들켜. 뭐 은행을 통하면 무조건 들키고 다 들켜.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되느냐? 수표로 거래를 해. 수표는 은행에서 비밀 그 수표 목록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 그 수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금고에다 쟁여둬. 현금을 안 재놓고 어떻게 수표를 쟁여.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하고 IMF 90년대에는 그러니까 무역상이나 부자들은 다, 대한민국 부자들 다 그냥 원화를 안 쟁여. 뭘 쟁여? 수표를 쟁여. 예전에 저기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를 한 게 있대. 이것 때문에. 근데 실명제를 하니까 더 수표로 더 몰려요. 예전은 대포계좌 같은 게 많아가지고 대포계좌로 씩씩씩 밑에서 씩씩씩 다 했어. 그냥 노숙자 같은 대포계좌를 해서 씩씩씩 다 했어. 그냥 그걸 잡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해요? 금융실명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금융실명제를 하니까 대포계좌가 어떻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지하로 자금이 더 지하. 그게 뭐냐? 수표야.
자, 들키질 않은데 당구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 다 뺏겨. 당구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는 내 현금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 당국이 포착을 못 할 겁니다. 그럼 뭔가 이게 거래를 할 때 뭔가 저기 이게 이 원화 같은 뭔가 수단이 있어야 돼. 근데 원화는 못 써. 달러는 더 못 써. 이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더 추적을 더 해요. 국내에 들어온 달러 같은 거 바로 드러나. 달러는 왜? 달러를 유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디서 큰 달러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사채업자들밖에 없어. 그게 큰 달러를 갖다가 움직이는 건 명동 사채업자들밖에 없어. 민간에는 그거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포착해. 달러. 야, 그거 예전에 그거 잡아내야 알고 김영삼 했더니 금융실명제 강행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더 음지로 자금이 더 들어가요. 부자들. 자, 어떻게 들어가냐? 수표. 얘네들이 당국한테 들키면 안 돼. 원화를 갖고 있으면 바로 들켰다. 달러는 더 들키고. 뭐 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얘네들이 뭐 무역을 하거나 뭘 이게 거래를 해. 뒤에서 이게 하면. 나중에 지하시장에 저기 뭐냐 이런 미술품이나 이런 국보급 이런 저기 그런 저기 뭐냐 이런 저기 뭐냐 보물들이 다 지하로 흘러 들어가요. 다 이걸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나중에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뭔가.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1순위가 뭐예요? 세금 떼끼지 않는 거야. 이게 최고의 수익률은 뭐예요? 세금을 안 떼끼는 게 최고의 수익률이야, 부자. 야, 우리나라 배당주 같은 거 하면 나중에 배당금의 70%까지, 최고 70%까지도 어떻게 해요? 배당금의 70% 세금을 다 떼가요. 70%까지. 에? 미친 거 아니야? 70% 다 뺏어가는 거지. 그게 뭐냐고. 네, 여러분도 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배당주를 사잖아. 그러면 다 드러나. 장사하네. 그럼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70%를 갖다가 다 세금으로 바쳐야 돼. 내가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들어왔어. 아, 1000억 원 할까요? 내가 올해 배당금이 1000억 원 들어왔어. 그럼 700억을 세금으로 내. 이게 대한민국 세법이야, 이거. 여러분들 모르죠? 세법이 그런 세계가 있어. 에? 배당금이 1000억 원이 들어왔는데 700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 자, 여러분들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우리나라 세법이 그래. 자,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해야 돼. 자, 약간 이해가 되죠? 왜 세금을 피하는지. 자, 주식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금 1000억 원이 들어왔어요. 올해, 한 해. 그럼 700억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 그럴 바에야 뭐, 그걸 왜? 미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대한민국 세법이 그래. 자, 여러분들하고는 안드로메이드 세상이야. 그 안드로메이드 세상이 따로 있어.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아니, 왜 수표로 해가지고 왜 금고에다 왜 쟁여놔요? 왜? 그 나중에 불타면, 금고 불타면 그것도 어떻게 받지도 못. 다 받아대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 보통 금고에다 박으면 10만원짜리 수표 안 박거나, 얘네들은. 최하 100만원에서 1억원짜리 수표. 보통 100만원짜리를 해. 100만원짜리를 많이 선호를 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0만원이면 지금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로 보는 거야. 그 당시에 100만원짜리 수표면 지금의 1000만원짜리 수표야.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 그럼 그 당시에는 유행이 뭐냐? 100만원짜리 수표로 차곡차곡 쟁여.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고 막 1억원짜리 수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결제할 때 1억 단위로 결제가 안 되냐. 근데 어지간하면 그게 보통 문화재나 미술품을 사면 어지간하면 100만원 단위로 다 끊어져. 뒤끝 단위가. 그래서 100만원 단위 그 수표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 이 양반이 그 예전에 용인에 가면 다 예전 뉴스도 몇 번 나왔어. 거기 그 미술품 그 창고가 있어요. 보관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거기 마치 이게 책 꽂듯이 미술품을 이렇게 꽂아놔. 드르륵 해가지고 드르륵. TV도 예전 나왔어. 이건희 회장 그 저기 그 전시품 이게 어마어마하게 드르륵 하면 어떻게 이게 드르륵 이게 마치 책꽂이 나오지 쭉 나와. 그러면 그 온도, 습도나 이런 저기 산소 농도 같은 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그걸 다 이게 장치를 해놨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것 때문에 그래. 비자금 때문에. 비자금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그래. 비밀 어떻게 이게 수면 밑에서 엄청난 자금이 흘러. 비자금. 그럼 나중에 수표로만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그럼 물건으로 갖고 있어. 동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 동산이 왜 동산이 좋냐? 부동산은 갖고 튈 수가 없어. 근데 동산은 어떻게 해요? 갖고 튈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빌딩 들고 튈 수 없잖아. 땅 들고 튈 수가 없잖아. 유사시. 근데 미술품이나 이런 저기 국보급 보물들은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외국으로 반출시킬 수가 있어요. 왜 수표를 많이 선호를 하는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지하시장이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비자금 시장 때문에. 지금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이 시장이 터져. 여러분들 이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요게 이 시장이 겁나게 커. 요쪽이 어떻게 수표, 부도수표 버블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빵빵. 자,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자, 왜 발달했는지 예전에 군부정권 때는 막말로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고 전재산 다 뺏어가. 예전에 군부정권 시대는 지금은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해서 왕창 다 뜯어내. 그러니까 발견돼. 지금은 합법적으로 뜯어내. 그거. 괘씸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뜯어. 쉽게 말하면 저기 비밀 저기 그 자산이 한 1조 원이 10조 원 정도가 발견이 됐어. 그런 사람도 있어. 10조 원이 발견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70%는 다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다 뺏겨. 그거에 대한 합당한 증거도 못 되고 하면 나중에 합의를 봐요, 국가에서. 그럼 10조 원이 발견됐어요. 그게 보통 수표가 될 수도 있고, 뭐 현금다발 됐고, 금괴가 될 수도 있고, 미술품이나 이게 국가 보물일 수도 있어요. 그거 무엇일 수 있어요? 이게 10조 원치가 발견됐어요. 재산이 발견됐어요. 국가에다 신고를 안 했어요. 자, 이거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괘씸죄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못 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조 원치가 발견돼서 내가 일단 몰수를 내, 국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봐,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너 죽고 깜빵 갈래? 아니면 너 저기 30%만 먹고 떨어져. 진짜 그래. 국가에서 그렇게 해요. 여기서 괘씸죄 원래 그래. 야, 그나마 지금 나은 거야. 옛날 군부정권 시대는 죽이고 다 100% 다 뺏어가. 그거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다 일단 몰수를 해. 그걸 잡아들여. 그리고 어떻게 죽여버려. 그리고 100% 다 꿀꺽 먹어버려. 근데 이 국가 세수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 군바리들이 다 주머니에 예전 군부정권 시대에 들어서 군바리들이 닭이 어떻게 돼? 여기다 이거 싹 집어. 그럼 김영삼 때도 똑같아, 이게. 김영삼 때는 어떻게 되냐? 김영삼 측근들이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런 거. 그게 발견돼, 한 번씩.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에다가 신고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밀 금고가, 개인들 금고가 어떻게 해요? 발각이 돼, 한 번씩. 한 번씩 발각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군부정권 시대 때는 군바지 다 훔쳐. 대놓고 얘기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때는 어떠냐? 그거 다 뺏어가 100% 다 걔 죽이고 100% 갖다 자기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나눠 먹고 주머니 다 써. 자,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측근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군발이 한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해요? 싹 주머니에다 죽이진 않아. 김영삼 대통령 때 틀려, 이제 이거 다 옛날에 군발이고 똑같이 하는데 좀 틀려. 군발이 때는 무조건 그를 강제 모시. 그리고 얘를 다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 죽이고 어떻게 돼요? 싹 그냥 자기네 싹 닦고 먹어. 다 나눠 먹어, 군발이. 이게 구부정권 시대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씩 발견돼. 아, 씨발, 빨갱이네. 빨갱이야, 진짜. 이거 빨갱이야. 씨발. 야, 그 돈이, 이게 대한민국 건국했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1000년 전 이상부터 내려오던 돈들이야, 그게. 이제 그런 천문학적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형성된 돈이 아니라, 기본이 1000년 이상 전부터 그 가문에서 내려온 돈들이야. 근데 그게 발견됐으면 어떻게 그냥 옛날 군발, 이거 빨갱이보다 더해. 빨갱이들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갱이는 국가 그 예산으로 쓰기로 하지. 군발이들은 어떻게 다 지네들 호주마다 써. 자, 왜 우리나라가 왜 이게 발달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1000년 넘은 그런 유태인 집안 같은 애들이 많아요. 유태인 집안도 어떻게 1000년 이상 된 집안들의 부가, 천문학적인 부가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부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 부자들. 아, 근데 왜 우리 6.25 때 왜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 하여튼 그건 패스할게. 그런 부자들이 많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그 시시하고 어떻게 돼요? 죽여서 살아. 그런 비밀 어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비밀 가문의 비밀 금고에 유대인 집안들이 많아. 유대인 집안의 가문의 비밀. 그 대표적인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야. 예전에 계속 설명했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유태인 집안들이 많아. 명동 월가 큰손도 얘네들 그 부가 당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부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몇천 년, 최하 1000년 이상 다 이상된 부야, 걔네. 내가 지금 이거 뺏어내려고 내가 지금 얘네들 이 새끼들이 뺏어내려고 지금 내가 작전을 하고 있어. 근데 군발이처럼 나는 이렇게 사악하게 안 뺏어. 그냥 알아서 들어오면 안 뺏기고 좋잖아. 안 뺏기고 버텨봐. 버티면 버텨. 야, 먼저 들어온 애들을 안 뺏기고 다 유지해주잖아. 정말 그래야. 이 유태인 집안에 이게 월가 큰 거고 유태인의 이런 가구들이 겁나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유태인만큼 그렇게 큰 부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도 많아요. 역사는 우리나라가 더 길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문이 3000년 역사가 부가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비밀 국고가 있어요. 거의 국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군부 정권 때 군발이한테 들켜. 군발이한테 들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 다 뺏겨요. 목숨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비밀 국가였던 거를 다 포착을 해요. 이게 기부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져요. 자, 군대에 우리나라는 두 개 축이 있어. 첩보기관. 우리가 잘 아는 국정원과 군대의 기부대. 자, 기부대가 왜 만들어졌냐?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 자,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 때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국가의 세수, 근데 말이 국가의 세수지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아.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군발들이 다 나눠고 지들 주머니에다 싹. 그럼 그게 다 어디 가냐? 대부분 스위스 은행에 다 있어. 군발이들이 스위스 은행을 좋아해. 거기에 다 가 있어. 이제 그것도 이제 슬슬 회수해야 돼.
야, 지금 회수할 게 겁나게 많아 지금. 예전에 그것도 대한민국 국고로 다 회수해야지. 야 그거 원래 대한민국 국고 거지 니들 게 아니잖아. 스위스 은행. 야, 그것도 회수해야 돼 이제. 아니 뭐 회수하면 뭐예요? 정치인들이나 뭐 얘들이 다 또 뒤로 다 꼬부쳐 먹고. 회수해봤자 뭐 필요 없어 다 나.